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몬테카를로 방법입니다. 몬테카를로 방법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비해서는 개념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몬테카를로 방법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다음에 그리고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카를로 방법의 개념은 그렇게 아주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문제예요. 다각형의 면적. 문제는 뭐냐? 계산이 어렵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 이제 몬테카를로 방법을 쓰는 건데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정을 하냐? 통계적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 다각형이 있는데 이 다각형을 감싸는 이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을 막 던져보는 겁니다. 공을 엄청 많이 던진다고 봐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예제니까 공을 던졌는데 개수를 셌어요. 사각형 안에 공의 개수가 전부 30개인데 다각형 안에 15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면적의 절반이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면적이 1제곱미터니까 절반밖에 안 되니까 0.5제곱미터라고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이게 몬테카를로 방법이에요. 굉장히 개념은 쉽죠. 그러면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MDP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번 볼까요? MDP 문제는 이렇게 계산 과정이 복잡하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식을 계산하는 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경을 고려되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이 뭡니까? 하나의 에피소드만 고려하는 게 조금 더 쉽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몬테카를로 방법을 쓸 건데 어떻게 하냐? 에피소드를 계속 수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에피소드 수행하고 카운트, 그러니까 몇 번 수행했는지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누적 카운트를 기록을 하고 에피소드에서 얻은 반환값의 누적값도 기록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거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반환값의 평균을 구하면 이거에 근사한다 이겁니다. 그 공 던지는 거랑 똑같죠. 원래는 모든 환경을 고려해야 되는데 모든 환경 고려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에피소드를 엄청 많이 수행을 해서 100만 번, 200만 번, 300만 번을 수행을 해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를 반복하는 거죠. 에피소드를 반복해서 평균을 구하면 결국에는 상태 가치 함수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반환값 에피소드를 아까 어떻게 했어요? 많이 수행했죠. 그래서 누적했잖아요. 이것도 누적했고 카운트도 누적했잖아요. 누적해서 기록하면 메모리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법이 증분 평균입니다. 무슨 개념이냐면 새로운 값이 들어왔을 때 전체 평균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한 번 딱 시행한 다음에 전체 평균 딱 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다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에피소드 한 번만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게 어떻게 구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체 평균이잖아요. 반환값이고 이 반환값의 누적값이고 그거를 그 카운트로 나눠준 게 전체 평균이죠. 반환값의 전체 평균. 수식을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트릭입니다. 이거. 자, 이전에 수행됐던 바로 직전에 수행됐던 에피소드의 반환값과 그리고 그 이전 타입 스텝에 누적된 반환값을 분리한 거예요. 수식을 또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죠. 이렇게 트릭을 써서 요거는 2되니까 이렇게 분리를 하고 이거를 유로 바꾼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평균이잖아요. 평균. 어떤 평균이냐? 이전 데이터 합의 평균입니다. 평균.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새로운 데이터와 요 수식과 이전 모든 데이터의 평균과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로 바꾸냐? 뮤라고 칭하는 겁니다. 뮤라고 이 별명을 지은 거예요. 별명. 너는 이제 앞으로 뮤야. 왜냐하면 이전 데이터의 누적치의 평균이라고 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부르기. 너는 그냥 뮤라고 이제 지칭한 거고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값. 그런데 이게 수식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풀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왜 이렇게 바꿔가요? 계산이 편리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계산하기 편한 방식으로 지금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식을 풀어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했어요. 예, 이렇게 해도 되냐? 원래는 안 되는데, 이게 그 컴퓨터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반복 작업이잖아요. 반복 횟수를 무한대까지 이렇게 가면 이거랑 이거랑 같이 놔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증분 평균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어요. 이 개념이 나중에 강학습 알고리즘에 활용을 할 때 증분 평균 요 개념이 들어갑니다. 증분 평균을 이용해서 뭘 줄이냐? 메모리와 연상량을 절감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대한 데이터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한 거죠. 자, 몬테카를로 방법에 어떻게 쓰이나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됐는데 누적 카운트도 기억해야 되고 누적 반환값도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데 증분 평균을 사용을 하면 과거죠, 과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새로운 에피소드 반환값. 그래서 요 새로운 값만 기억하고 있으면, 과거의 값과 새로운 값만 기억하고 있으면 평균, 새로운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증분 평균입니다. 요 수식이죠. 예, 요게 바로 증분 평균입니다. 이거는 증분 평균을 위해서 뭘 구했어요? 예, 전체 평균을 구한 거죠. 그래서 몬테카를로 방법은 요거를 구현하는 게 몬테카를로 방법이니까 요거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게 증분 평균이다 라고 하는 게 이 개념입니다. 몬테카를로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수행을 몇 번 했어요? 10,000번 했죠? 10,000번 실행시키고, 이거는 뭐냐면 원 안에, 상자 안에 원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 공식을 몰라요. 원 너비를 구하는 공식을 모르면 이거 어떻게 하냐, 추정하는 거죠. 이 x, y를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게 좌표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는 뭐냐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러니까 얼마예요? 2.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요것도 2. 그러니까 너비가 어떻게 해요? 사각형, 단위가 미터라고 하면 4제곱미터가 되겠죠. 이런 사각형 안에 원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면 원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수학 공식이죠. 예. 그래서 포인트를 던진 거예요. 이게 포인트를 던진 거야. 그래서 요거 안에 있으면 원 안에 들어온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범위를 나타내는 게 요거예요. 여기 피타고라스 정의입니다. 이렇게 되면 너는 원하냐, 그래서 이 변수 안에다가 이 원 안에 공이 몇 개 들어왔는지 지금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10,000개 중에 요게 원 안에 들어와 있는 공의 개수죠. 그러니까 전체 10,000개 중에 몇 개 들어왔냐라고 하고 그 정사각형의 너비에다가 요거를 곱해주면 추정되는 원의 너비가 나온 겁니다. 이게 추정한 거고 실제 값이 이거죠. 거의 유사하죠. 이거를 더 높이, 더 많이 하면 더 근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몬테카를로 방법의 예제입니다. 자, 몬테카를로 방법은 되게 개념이 쉬우니까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당연히 이제 몬테카를로 방법의 개념이고, 증분 평균, 예, 요거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알고리즘 되게 쉬운데 나중에 뒤에 가서 증분 평균 사용한다라고 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증분 평균이 뭐다라고 오늘 다시 공부하시는 김에 다시 머릿속에 몇 번 다시 되새기세요. 이렇게 해서 이 용어를 기억하고 계셔야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